정주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천정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진행을 맡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박석순 교수의 진짜 환경 이야기입니다. 박석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시죠? 오늘은 이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도시 이 환경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 오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뭐냐면은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예. 또 이번 정부에서 그 서해안 화력 발전소가 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니까 7조 5천억인가 뭐 7조가 넘는 돈을 써가면서 화력 발전소를 없애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이 자동차 얘기가 현대인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 얘기를 좀 우리 적에서는 현대인들이 그 일반 교육에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초, 중, 고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공부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제목은 저겁니다. 칼 벤처와 루돌프 디젤. 제목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벤처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처음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죠. 사람 이름이죠. 이름이고 디젤 엔진도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 먼저 그 전에 이 자동차 얘기 시작하기 전에 미세먼지 원인이 과연 뭐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중국발 대기 오염이 아니냐,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서해안 화력 발전소도 또 큰 문제가 아니냐 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 들어오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봄에는 저쪽에 몽골이라든지 편스풍,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저기 주로 이제 3월에서 5월 정도에 황사가 몽골에서 들어오고 또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북서풍이 내려온다고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시베리아 고기압에 해가지고 북서풍이 내려오고, 여름에는 또 밑에서 해양에서 다시 대륙으로 올라오는 남동풍 쪽이 저렇게 이제 계절풍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이 복잡한 이 바람의 흐름을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중국에서 온다, 몽골에서 온다, 이런 식의 또 국내다, 이러는데, 이걸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저 자료가 보면은 제각각이다. 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40%가 외국에서 들어온다. 또 서울시는 55%다. 또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40에서 70%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는 보면은 저 위에서는 11%, 16%, 12% 이런 식의,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과연 서해안 화력 발전소가 수도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지금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야지 뭘 할 수 있느냐.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이걸 중국에다가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매일매일 거의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어느 정부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영토 관리 책임 원칙을 물었다는 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로는 저렇게 Territorial Jurisdiction Principle이라 해가지고 저게 UN 헌장에서부터 나오고, 이것이 다시 이제 1972년도에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
그 인간환경선언에도 저런 게 다 들었다고요. 모든 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자국의 영토를 타국의 영토 또는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 자국의 영토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국제 환경 협약의 기본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물으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백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일반 우리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하고 하늘에 있는 공기하고는 달라요. 많은 분들은 그냥 날아오는 것이 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걸 생각하지만은 물론 일부는 영향을 주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도시라는 데는 이렇게 먼지 도움 현상이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면으로부터 위로 기류가 올라갑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면이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달구어져 가지고 아래는 공기가 덥고 위는 차니까 우리 산에 가면은 이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래에 있는 이 공기들이 더우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라는 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보통 저게 많이 올라갈 때는 한 1.2km 정도를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저걸 우리가 흔히 그렇군요. 예. 믹싱 하이트라 그래가지고 혼합 고도라 그러는데 이 도시 지역의 이 공기의 혼합 고도는 클 때는 한 1.2km까지 위로 계속 저렇게 순환되고 있죠. 저걸 우리가 먼지도움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서울을 보면은 저런 식의 아, 그렇군요. 예, 더스트돔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우연 이렇게 뭔가 예. 도움 같은 게 형성되는 게 예. 다 저런 영향이군요. 예, 저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저 먼지는 대부분 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저 먼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날아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면의 물 청소가 그만큼 지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지도움 현상.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중국에서 날아온다든지 서해안의 뭐 화력 발전소에서 서울에 날아온다 그러면은 서울이 다 똑같아야 돼. 예. 근데 저게 자료 한 보면은 저런 자료들 보면은 자치구별로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보니까 양천구 같은 데는 아주 높고 예. 저쪽에 뭐 성북구는 떨어지고 예. 저희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저쪽에는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저쪽에는 무슨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소각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소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럼 내부적인 원인이 어쨌든 훨씬 더 클 수 그렇죠. 있다.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군요. 예. 예.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내부적인 요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줄여야 되고 예.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저것도 안 둘 하고 다 안 하고 있죠. 계속 그냥 핑계만 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예. 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초미세먼지의 이 농도인데 저게 이제 녹색으로 돼 저 정도 같으면 좋은 거예요. 공기가 좋고 예. 노란색 정도도 뭐 괜찮은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요 위에 있는 요게 예. 요 정도를 이제 없애면은 서울의 공기는 좋은 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하면은 저 공기를 우리가 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이 원인이 뭐냐 이게 뭔가 하면 내부 요인을 찾아보니까 저게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내부 요인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냐 자동차 안에 예. 자동차가 있고 그렇군요. 일부는 이게 좀 건물 난방 파워플랜트 이런 게 있고 예. 또 일부는 큰 분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저게 뭐 퓨지티브 더스트 저게 뭔가 하면 비산먼지라고 지면에서 재부여하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가 저런 거 정도만 조금씩 낮춰 가더라도 말이에요. 예. 상당히 공기는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볼 자료가 있는데 저게 이제 서울에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매월 어떻게 변하느냐. 그 여름철에 7, 8, 9월 저거는 뭔가 하면은 비가 와가지고 지면이 젖어 있고 하니까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또 주로 이제 심한 데가 뭐냐 겨울이죠. 예. 겨울에 이제 뭐 지금 11월, 12월에 올라가서 1월, 2월, 3월 이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저쪽에서 중국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봄이 일단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겨울이 심하네요. 그 봄에 저게 봄, 이제 봄에 저게 이제 편서풍이 날아오는 거죠. 예. 아까 처음에 봄은 이제 편서풍의 영향이 편서풍의 있는 영향이 거고, 있고, 예. 겨울은 남방의 영향이 그렇죠. 남방의 있다, 영향이 이렇게, 있고. 저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근데 저런 걸 보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 말이에요. 자동차 문제가 결국 뭔가 하면은 도시 대기의 아주 중요한 오염원이고 또 소음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가솔린 엔진이냐 디젤 엔진이냐 우리 차 가지고 기름 넣으려고 그러면 가솔린이냐 뭐 디젤이냐 지금 쓰는 차가 다 둘 중에 하나죠. 그 가솔린을 가지고 한 게 누구냐 뭐냐 하면은 바로 칼 벤츠라는 사람이 1886년 독일에서 저걸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가지고 자동차를 처음 생산했는 거죠. 특허를 받고 뭐 이래 가지고 했는 거고 바로 이 루돌프 디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디젤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1893년에 조금 뒤에 이제 그걸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이제 하나는 가솔린 엔진이고 하나는 디젤 엔진인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는 스파크 플러그로 가지고 지금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이는 거고 하나는 압축에 의해 저절로 이제 불이 붙도록 하는 거죠. 그 컴프레셔이냐 아마 스파크 이그니션이냐 이 두 차이라고요. 요 차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존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모든 차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는 거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처음 가솔린 엔진을 만들 때 그 전에 저걸 했지요. 벨기에에서 한 개 실린더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내연 기관을 만들고 요걸 다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독일에서 니콜라우스 오토라는 사람이 이 네 개의 행정, 흡입, 압축, 폭발 해가지고 배기한 이 네 개의 내연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저걸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 칼 벤츠는 저기에 있는 니콜라우스 오토가 만든 내연기관을 자동차에다가 운용한 거예요. 그전에는 저게 자동차는 응용하지 않고 일반 기계에 쓰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걸 응용을 했는 거죠. 했는데 그때 이 칼 벤츠 말고 또 한 사람 고틀리에 다이멀러라는 저 사람이 같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둘 다가 뭐냐? 아까 봤던 그 가솔린 엔진. 다시 말해 스파크 플러그로 가지고 이제 점화를 해가지고 만들어. 그 당시는 이거 자동차를 모토 웨거이라 해가지고 모토가 붙어 있는 하나의 마차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벤츠는 1883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멀러는 그 다이멀러 모토렌 게젤샤프트라 해가 저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다이멀러가 만든 자동차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1890년에 이것을 이제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됐어요. 두 회사가 합병. 근데 이제 합병이 보면은 바로 이 다이멀러라는 사람이 죽고 다이멀러라는 사람은 1900년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것을 이제 이 합병이 됐어요. 그 재밌는 거는 지금 저 회사가 합병이 돼가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말로 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고 미국식은 저걸 멀세이디 벤츠라 하는데 저 회사가 저래 남아있다고 남아있는데 재밌는 것이 말이에요. 저 메르세데스라는 게 원래가 뭔가 하면은 저 여자아이 이름이에요. 벤츠는 그 벤츠의 성이고 메르세데스는 뭔가 하면은 저 다이멀러가 죽고 나서 저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에밀 젤리넥이라는 사람인데 에밀 젤리넥이라는 사람이 차 이름을 말입니다. 자기 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딸 이름을 한 거예요. 저게 한번 보십시오. 자기 딸 이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11살 먹었는 애 이름을 메르세데스라 해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메르스 벤츠라고 이름. 딸이 좀 컸을 때. 이 사람이 32살에 아마 죽었는데, 이 사람도 좀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요. 뭐 결혼도 한 2번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자기 아버지가 이름 붙여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게 된 거지, 저게. 뒤에 봅시다. 그리고 또 디젤을 보면 말입니다. 디젤이 왜 보면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엔진이에요. 좋은 엔진인데 조금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1800년대 초에는 대부분 다가 이제 그 당시에 가솔린 엔진이 나왔고 스팀 엔진이 있었는데, 스팀 엔진은 이 둘 다가 뭔가 하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지금도 뭐 석 효율이 좋지 않는 건데, 디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루돌프 디젤은 좀 더 효율이 좋은 엔진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878년에 디젤 엔진을 만들었고 1893년에 이제 특허도 받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독특한 거는 뭐 저기에 있듯이 처음에는 석유를 쓴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집에 있는 무슨 식용유라든지 이 지금 그 바이오 디젤 같은 그런 기름으로 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식용유, 베지타블 오일 같은 것들, 식물에서 나오는 오일이 지금은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안 보일지 몰라도 미래에 가면은 이 기름도 아주 지금 석유처럼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죽고 1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말해요. 그렇네요. 중요한 그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때 처음에 이 사람이 한 게 저거라니까요. 스팀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은 저효율인데 고효율이고 또 연료도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석유나 이런 게 좀 비쌌는데 싼 그걸 하고 처음에 루돌프 디젤이 처음 자기가 엔진을 돌렸던 게 뭔가 하면은 저 그라운드넛 피넛 오일, 바로 땅콩 오일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은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왜 그렇게 좀 비쌌던 모양이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기가 크고 시끄럽고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벤처라든지 이런 회사를 못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보십시오. 1913년 9월 29일 날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그런 의문이 있는데 거의 뭐 배에서 자기 짐을 다 두고 다 챙겨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사람 시체는 찾고 했는데 스스로 아마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당시에 영국으로 간 목적이 저거라는 거예요. 디젤 엔진이 독일에서나 저 사람이 태어나기는 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하여튼 그런데 저를 하다가 잘 안 돼가 영국에 저 엔진을 팔러 갔다는 거예요. 특허를 하고 영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하여튼 자살을 해가지고 그런 그래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엔진이 크고 소음이 많이 나고 과거의 디젤이 다 저랬다고요. 대기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자동차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배라든지 처음에는 그냥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디젤 엔진을 많이 쓴 거죠. 저렇게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자동차용으로는 벤츠가 처음 그랬다는 거예요. 1922년에 트럭에다가 1936년에는 승용차에다가 가 있는데 이거 여전히 저기 보십시오. 그 대기오염이 아주 심했던 그런. 근데 지금까지 이 두 엔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두 엔진 중에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를 선택하는데 딜레마가 빠져 있어요. 뒤에는 제가 왜 이 두 엔진이 무엇이 좋은지가 딜레마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존하는가 하면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유를 정제하면은 말입니다. 이게 높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는 가솔린이 나오고 높은 온도에 가서 이제 디젤이 나오는데 저 온도에 따라 정제가 타는 거예요. 그 맨 위에 저 뷰테인, 프로페인 저거는 뭔가 하면 우리 LPG 택시 같은 데 쓰는 거 있잖아요. 가스로 LPG로 쓰고 그 다음에 가솔린, 키로신 저거는 이제 등유, 디젤유, 뭐 중유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이게 지금 양초 만드는 파라핀 왁스가 저어서 떨어진다고. 예.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게 가솔린은 실제로 보면은 조금 저게 이제 뭐 좀 뭐라 그러나 화학식인데 탄소하고 주로 이 수소가 되어 있는데 탄소에 비해 수소량이 좀 많다 보여. 그래 가볍지요. 예. 그런데 이 디젤류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그 탄소예요. 그래서 저게 열량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 예. 그 이제 정제 과정에서 저게 저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니까 두 엔진이 여전히 저렇게 이제 공존하고 예. 있는 거죠, 저 보면은. 근데 우리가 가솔린 엔진에 그럼 우선 우리가 대기 오염을 한번 말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저게 독특한 게 저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저게 타버리면은 적절한 공기를 집어넣어가 완전히 타버리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요. 아주 이상적으로 타면은 저기 대기오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안 나오는데 저기 보면 앞에 있는 저게 탄소하고 수소로 된 거는 가솔린이고 뒤에 있는 산소, 질소 저거는 뭔가 하면은 공기에 질소가 있고 공기에 산소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면은 그래가지고 타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이제 항상 공기하고 연료비를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저걸 우리가 이론 공연비, 공기와 연료비를 하는데 연료 1에 공기 14.5 정도 되는 무게로 집어넣어 주면은 예. 저게 대기 오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랜만에도 올라가야 되고 출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페달을 밟잖아요. 예. 그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그 연료만큼의 적절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완전 연소가 일어나가지고 대기 오염이 안 생기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는 거죠. 예. 이 이론 공연비를 조절해 주는 게.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연료의 이제 이 불순물. 지금은 정유를 잘 가지만은 연료의 불순물,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고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가 예. 피스톤 안에서 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게 공기가 충분하면은 질소가 타가지고 질소 산화물이 생기고 예. 공기가 부족하면은 완전 연소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 같은 게 저기 생기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런 이제 뭐 간단한 이런 우리가 표를 그리가 하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저기 14.5 저게 아이디얼한 것이죠. 그 아이디얼한 데서 이쪽 가면은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가 많고 이쪽 가면은 이제 질소산화물이 많고 말입니다. 저게 이제 조절을 뭐가 하느냐? 옛날에는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캐브레이터로 했는 거예요. 예. 캐브레이터로 할 때만 하더라도 저게 이론 공연비를 조절해 주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 해가지고 저걸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하느냐? 이게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데 요즘 전부 차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바로 컴퓨터가 붙어 있어요. 예. 그 옛날 캐브레터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가지고 연료를 집어넣으면 즉시 이게 공기가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자동차 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970년대 자동차보다도 지금의 자동차는 한 대가 내놓는 대기오염 물질이 100분의 1로 줄었다. 예. 어마어마한 자동차 기술이 발달된 거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1975년도에 나왔는데 뭐냐? 바로 여기에 삼원 촉매제라 해가지고 저기서 생기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시 대기오염이 아닌 다른 물질로 뭔가 하면은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로 만들어주는 저런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발달했던 거죠. 지금 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디젤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디젤 엔진의 대기오염 보면은 1980년대 이럴 때는 디젤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저게 PM이 뭔가 하면은 미세먼지를 말하는 거고
예. NOx 저게 뭔가 하면은 질소산화물인데 저 질소산화물 때문에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오존하고 또 광학 스모그라고 말입니다. 예.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광학 스모그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런 물질이 생기는데 저게 1988년 이럴 때는 엄청 높다가 지금 2010년도에 오면은 거의 98%로 줄었다는 거예요. 예. 디젤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자동차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예, 많이 발전됐습니다. 많이 발전됐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연료에서 불순물을 많이 제거해가지고 깨끗한 디젤류를 만들고 엔진 자체가 좋아지고 또 나오는 것들을 매연 저감 장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진 거죠. 상당히 많은 거하고 실제로 보면은 저기에 유럽에서 이 저 자동차 이 대기 오염 이 질소 산화물 규제치를 보면은 지난 1992년 뭐 이럴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디젤하고 가솔린이 차이가 보였죠. 예, 예. 그 지금 와서는 뭐 아,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차이가 없죠. 예, 예, 예. 굉장히 디젤 엔진의 기술이 발달해. 그래서 뭔가 하면 크린 디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디젤 차량이 최근에 급속히 늘었죠. 그리고 그렇죠. 디젤은 연비가 좋거든요. 연료 효율이 가솔린에 비해 가지고 1.5 내지 한 2배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 오염도 많이 줄었고 연비가 좋으니까 디젤이 이제 많이 간 거죠. 했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흔히 우리가 대기 오염 정책을 세울 때 말이에요.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대기 환경 정책이라 하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걸 우리가 기후 대책이라. 왜냐면 기후 변화를 일으키니까. 예,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 대기 오염도 적게 나온다고요. 예, 예. 왜냐면 연소에 둘 다 연소에서 나오니까. 예,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그런데 이 독특한 거는 뭔가 하면은 기후 대책을 위해서는 디젤이 좋아요. 저 자료를 보면은 저기에 SI 엔진이라는 게 저게 뭔가 하면은 가솔린 엔진이에요. 스파크 예, 이그니션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저 디젤 파란색으로 된 건 디젤. 근데 디젤은 가솔린에 비해 가지고 탄소 여기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 탄소가 타는 것이 훨씬 적잖아요. 맨 앞에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반도 안 되죠. 그렇네요. 예, 예. 안 되고 예, 예. 또 탄화수소도 훨씬 적은데 예. 대신에 뭔가 하면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는 많아지는 거죠. 예, 예. 예. 저 도표를 보면 우리가 뭐 하면은 기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디젤 차를 쓰는 게 좋아요. 예, 예. 근데 대기 오염을 위해서는 가솔린 차를 쓰는 게 좋아요. 참 재미있는 예, 도표예요. 예. 되게 아주 그 이게 독특하게 말이에요. 예. 저것 때문에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예.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사이에 논쟁의 것들만 하겠습니다. 뭐가 좋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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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제 노후 경유차는 말입니다. 예, 예. 저게 저 정도로 이렇게 줄지 않고 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 자동차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예.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이렇게 검사할 때 하고 예. 실제 이게 도로에 갈 때 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실제 도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그러다가 사람이 말 탈 수도 있고 가다가 또 이게 뭔가 하면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또 스탑했다가 출발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뭐 복스바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동차 그 룰을 어겼나 가지고 벌금 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지금 뭐냐 하면은 실제 검사소에서 하는 거하고 실도로가 테스트 다르고 또 검사소에서 검사할 때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연비를 달리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자동차 문제가 바로 저게 실도로하고 검사소에서 테스트하고가 달라가지고 예. 지금 최근에는 저렇게 하죠. 최근에는 과거에는 검사소에만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뭔가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연료가 얼마나 소모되며 나오는 배기가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지금 거기는 저 리얼로드 테스트 저게 뭔가 실도로 테스트예요. 예. 저걸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디젤은
아직도 크림 디젤이 아니고 더리 디젤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저게 디젤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많은 사람들은 이 가솔린도 아니고 디젤도 아닐 거다. 이 둘 다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가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 미래의 자동차는 이게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말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연구보다도 환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대기 오염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의 차는 우리가 흔히 지금 저공해 차는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나중에 미래는 지금 무공해 차로 간다. 예. 그 지금 저공해 차는 바로 저거예요. 하이브리드는 뭔가 하면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배터리로 전기를 축전해놨다 다시 쓰는 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단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배터리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는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아주 실용화가 많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저기죠. 천연가스. 옛날에 우리가 버스들이 다 저 디젤 차로 갔다고요. 예. 그래 어마어마한 대기오염을 냈는데 저게 이제 다 저 CNG, 저거는 천연가스. 아까 이제 LPG하고 달라요. LPG는 석유 정제에서 나오는 거고 CNG는 뭔가 하면은 Concentrated Natural Gas라 해가지고 압축된 천연가스예요. 저것이 훨씬 더 이제 저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죠. 예. 나오는데 저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저공해 차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저런 태양광이라든지 또 수소 연료 전지. 그 태양광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밤에 저 태양이 없을 때 뭐 예. 지금 태양광은 한때 좀 저걸 실험용으로 쓰다가 지금 거의 뭐 요즘 잘 안 나오고 있고 저게 수소 연료 전지 저게 뭔가 하면은 바로 수소하고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그 반응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저것도 한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저거는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야 돼. 저것도요. 수소를 만들어내고 수소를 실는 탱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바로 이 전기차가 결국은 이제 미래에 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저것이 미래가 고 저게 또 뭔가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휘발유 차에 비해 월등히 나아요. 우리가 휘발유 차는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따뜻한 그 엔진 부근에 열이 나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열로 지금 열로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저게 뭔가 하면은 가서 대봐도 열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많은 에너지가 다 이제 돌리는데 운동으로 바꾸는 데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가고 또 이게 가벼우니까 엔진이 가벼우니까 이게 효율이 좋은 거죠.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게 전기차로 간다. 아마 그게 몇 년 안 걸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미래 자동차의 전망을 두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그렇죠. 대립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기차가 대세다. 그렇죠. 전기차가 대세죠. 전기차가. 왜냐하면 이 수소는 수소를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그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이 전기 축전하기가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은 대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갖고 잠깐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 비산먼지 자동차가 달리면 바닥에서 올라오죠. 그 문제하고 소음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비산먼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물 청소하는 이제 그게 주가 돼야 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은 도시의 맑은 공기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진 대도시의 공기는 맑아질 것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서울도 앞으로 공기가 좋아질 거예요. 왜?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맑아지려 그러면은 값싼 전기가 필요해요. 값싼 전기가. 이 값싼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값싼 전기가 결국은 뭐예요?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원자력 없애겠다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이란 거를
뭐 위험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는데 좀 더 안전한 원자력을 만들고 말이에요. 값싼 원자력 전기를 공급을 해야지 도시에 맑은 공기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선진 대도시의 뉴욕이라든지 뭐 영국 런던이라든지 뭐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공기들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기술의 발달이에요. 결국은 자동차 기술의 발달이 대도시의 이 공기를 굉장히 맑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서울 시내 공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옛날에 그 뭐 서울시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좋아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서울 시내 공기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이 자동차라는 게 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대기 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그렇죠.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